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가니 열풍. 도가니 외에도 우리 영화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극장가 소식, 오늘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극장에 가보면 우리 영화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는 도가니를 먼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도가니는 개봉한 지 열흘 만에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라면은 빠르면 내일 모레, 늦어도 내일 모레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가니뿐 아니라 의뢰인, 카운트다운도 극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가니를 정점으로 해서 톱3 영화가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다가 8월 10일 개봉한 최종병기 활이 지금까지 농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는 6일에는 김주혁, 김선아가 주연을 맡은 투혼도 개봉하니까요.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성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열흘 만에 200만 관객, 참 대단한데요. 먼저 도가니 열풍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예, 요즘 어딜 가나 도가니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도가니를 안 보면 이야기에 끼지 못할 정도라고 할까요? 언론에서도 오히려 영화면보다 정치 사회면에서 도가니 관련 기사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하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가했던 실화를 다룬 공정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가 화제를 모으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전격 결정하고 교육부가 인하학교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 장애학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복지사학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도가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도가니 열풍,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영화의 힘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니는 이제 마이 파더를 만든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대단합니다. 단지 의도만 좋고 영화 만드는 새가 고만고만했으면 이런 열기가 일어나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입소문이 큰 몫을 했는데요.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각종 마케팅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파괴력을 낸 것은 도가니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가니는 먼저 영화를 보는 사람이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입소문을 내면서 흥행몰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영화가 보기 힘든 장면이 더러 있지만 미리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보기 때문에 영화를 더 많이 관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마침 국감 기간인데다가 11.6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저마다 자신이 정이라고 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하기에 아주 좋다고 할까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관계기관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요약하자면 사람들의 선한 의도에 사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가니 외에도 의뢰인이 상당히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송영성 감독이 만든 의뢰인은 지난달 29일 개봉해서 연휴 기간까지 100만 명을 바라볼 정도로 많은 관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명한 2등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극장에서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영화가 한편 있으면 2등 영화에도 관객이 찾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2등 전략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 자체도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내에서 보기 드문 법정 스릴러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정우와 박희순, 장혁의 연기력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딱히 반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결말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한 편이라서 그래서 관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가니나 또 의뢰인,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영화인데 좀 구설에 올랐다고요? 예, 도가니 제작사 삼거리 픽처스는 어제 공식 입장이라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관련 단체나 인물들은 허구요.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검사, 판사, 광주교수청 등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는 했지만 허구로 창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영화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희생양을 찾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제2의 도가니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의뢰인은 어떤 구설에 휘말렸나요? 네, 의뢰인은 표절 시비에 휘말렸는데요. 네. 출판사 이미지박스가 2006년에 펴낸 네. 엘렌 M. 더 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을 그 의뢰인이 일부 그 장면을 표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 제작사 청년 필름 측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사건이 불거진 속사정을 살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서로 문제를 알고 협의하다가 외부로 알려졌다기보다는 누군가 양쪽을 오가면서 말을 옮기다가 일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다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으면서 사단이 불거졌는데요. 표절이라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이 절판이 되는데요. 네네. 그 책을 읽거나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카운트다운이나 투혼도 이 극장가에서 우리 영화들이 선전을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카운트다운은 빅3 3편 중에서는 흥행 성적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정재원과 정도연의 그 연기에 입소문이 점차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배급이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투혼 같은 경우는 모처럼 극장가에서 웃고 울리는 영화인데요. 왕년에 잘 나가던 투수가 사고만 치다가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괘씸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뻔한 내용인데요. 네. 뻔한 걸 뻔하지 않게 요리해서 상당한 재미가 있습니다. 김승진 감독이 주유소 습격 사건 2를 상당히 흥행에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만회하고자 이를 갈았다고 할까요? 또 김주혁과 김선아의 앙상블도 상당한 재미를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극장가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세 편의 영화 소식, 특히나 또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는 영화들도 이 웰메이드 영화라는 호평을 얻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꾸준히 우리 영화들이 선전하길 응원하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